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일러스트를 다루는 첫 시간인데요. 일러스트를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일러스트가 어떤 소프트웨어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기본 화면은 또한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등을 한번 저희가 기초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일반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설치할 경우에 사양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도비 공식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사양들입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글자들이 권장사항이고, 그 이외에 앞에 나타나 있는 숫자들은 기초사양인데요. 여러분들의 그 사양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XP나 또는 윈도우즈 7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라,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2비트 윈도우의 경우는 메모리 1기가 램, 그다음 64비트의 경우는 2기가 램을 최소 사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설치 공간이 2GB의 하드디스크를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디스플레이는 최소한 1024의 768의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러스트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설치하시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있는 이 메뉴로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www.adobe.com/kr은 바로 어도비 공식 사이트의 한국어 버전 홈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구매하기나 아니면 다운로드 받기 혹은 학습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바로 이런 주요 제품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을 할 일러스트레이터 좌측에 바로 보여지는데요. 이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CS6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주시게 되면 좌측과 같은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입과 시험 버전과 자세한 정보라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바로 시험 버전 부분을 클릭하여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서 앞서서 보았던 다운로드라는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트라이얼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일단 제한이 있게 됩니다. 이 시험 버전을 사용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무료 시험 버전 이것을 다운로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좌측 부분에 가장 먼저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언어를 설정을 해주실 수 있지만 저희는 영어로 메뉴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어로 설치를 해주시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데 좀 더 쉬운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언어를 설정을 해주셨다면 하단에서 지금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설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해주셔서 로그인을 하셔야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어도비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없으시다면 새롭게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아이디를 만드신 후에 로그인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단에 이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란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좌측에 있는 표시 항목을 디자인으로 바꾸시게 되면 우측에 여러가지 상품 리스트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AI 일러스트레이터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 언어를 설정할 수 있는데 언어는 영어로 설정을 해주시고 밑에 다운로드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의 주요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가 CS6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고요. 과거엔 있었지만 좀 더 추가가 돼서 향상된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러스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들도 있죠.
먼저 이제 어도비사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됨에 따라서 가장 큰 특징은 서로서로가 호환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러스트레이터 역시 다른 어도비 솔루션과 통합이 돼서 어도비 제품군에 있는 포토샵이나 뭐 인디자인, 포토샵은 사진을 만져주는, 사진을 편집하는 툴이죠. 인디자인 같은 경우는 편집 디자인에서 아주 유명한 툴입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특수 효과를 내는 영상에 관련된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어크로벳, 바로 PDF 파일을 편집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이러한 다양한 어도비 솔루션과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져서 작업을 하는데 서로서로 이렇게 호환을 시켜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포맷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이 일러스트로 작업을 하시게 된 원본 파일 이외에 이것을 출력하게 될 때 PDF 파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EPS 출력 파일로 넘겨주던지 아니면은 뭐 포토샵의 원본 파일인 PSD 파일, 그 다음에 TIF 확장자, GIF, JPG와 같은 이런 웹용 출력 파일, SWF 같은 플래시 파일 등등 모든 유형의 그래픽 파일을 거의 다 일러스트에서 읽어오고 또한 작업을 하시고 내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AI 파일은 일러스트 파일인데요. 이 일러스트 파일을 PDF 파일로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로 옮겨주시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일러스트 화면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일러스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해당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있는 출력을 원하는 화면을 동일하게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PDF 파일을 유용하게 출력 화면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한 강화된 패턴 제작 기능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일러스트에서 패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또한 드로잉한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와 같은 좌측에 보여지는 화면과 같은 원근감 있는 모습으로 변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3D 효과처럼 나타낼 수 있는 툴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일러스트레이터는 해상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오브젝트 설정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비트맵과 벡터라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대표적인 벡터 형식의 그래픽인데요. 기본적인 2D 그래픽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비트맵 또는 벡터 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트맵 이미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트맵 이미지는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레스터 이미지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사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어떤 웹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진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웹사이트의 이미지들을 강제로 그 크기를 좀 키우게 되면은 왼쪽 아래와 같이 좀 깨져 보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하나 이런 사각형의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의 작은 점, 사진, 이미지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사각형의 점, 기본 요소, 이것을 바로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작은 사각형이 모여져서 사진 또는 디지털 이미지 같은 연속적인 톤을 가진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픽셀이라는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픽셀이라는 것의 해상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해상도라는 것은 기본 단위 이런 사각형이 있다면 1인치 1인치의 사각형이 있다면 이 1인치 단위 면적에 얼마나 많은 그 점이 즉 픽셀이 들어가는가 라는 것으로 해상도를 표현을 하는데요. 해당되는 이 단위에 그 사각형 점이 많이 들어갈수록 해상도가 높다, 품질이 좋다 라고 표현을 하겠죠. 반면 이렇게 몇 개 안 들어갔어요. 점이 사각형이 한 1픽셀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러면은 이미지가 좀 거칠어 보이겠죠? 색상 표현도 좀 부자연스럽고요. 이런 경우에는 화질이 낮다, 그 다음에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사이즈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보이게 되지만 이것을 강제로 확대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깨져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러한 픽셀로 이루어진 비트맵 이미지는 사진과 같은 연속된 톤을 가진 자연스러운 이렇게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미지의 표현에 아주 적합한 그런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토샵 그리고 페인터가 있습니다. 포토샵은 사진을 다루는 툴이기 때문에 비트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벡터라는 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라는 그래픽 형식, 이것은 픽셀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각형 점으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함수에 따라서 수학적 오브젝트에 의해서 선과 점과 면 등이 계산식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의 특징은 이런 일반적인 그 작은 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밀한 색상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연속된 톤 이런 표현이 어렵고 다만 단색으로 되어 있는 뭐 로고나 심볼 이런 디자인에 아주 강력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캐릭터 디자인 이런 것들에 이제 단색으로 깔끔하게 표현되어야 되는 간단한 이미지들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해상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주 작은 문자도 세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잡한 연속톤 이미지의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효과는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확대 축소를 하더라도 이건 수식으로 계산을 자기가 딱딱 해주기 때문에 선명합니다. 늘 작게 되든지 크게 들리든지 상관없이 선명해요. 인쇄물에 많이 쓰이는 그런 것이 벡터입니다. 지금 확대했을 때 모습인데요. 비트맵 이미지는 좌측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이 깨져요. 그리고 이 사각형 점 하나하나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 벡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는 확대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수학적인 정의의 선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작게 하든 크게 하든 늘 관계없이 선명합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바로 저희가 사용할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렐드로우라는 소프트웨어도 이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를 배우기에 앞서서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러한 벡터 형식의 성격을 가졌구나. 그래서 크게 하든 작게 하든 깨지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만 사진과 같은 그 복잡한 이미지를 처리하는 데는 좀 적합하지 않구나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웹 이미지의 확장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원본 작업, 원본으로 파일을 저장하면 AI,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라는 AI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데 이 확장자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열어서 수정을 하는 원본 파일입니다. 그렇다면 다 완성하고 이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거나 웹상에 올린다 라고 한다면 웹상에 올려질 파일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JPG, GIF, PNG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웹용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JPG 같은 경우는 사진 압축 방식으로 아주 유용한 포맷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진과 같은 색상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연속되어 있는 톤의 그런 이미지를 처리하는데 가장 좋은 그런 압축 방식입니다. 사진 등 사실적인 이미지를 압축하는 데 많이 쓰이죠. 자, GIF를 보겠습니다. GIF는 256개의 컬러 팔레트를 지원해서 그 안에서 색상을 뽑아서 출력을 해주는 원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JPG 포맷보다 깔끔하고 경계 부분이 선명한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GIF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고 또 중요한 특징은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색의 심플한 이미지를 저장할 때 아주 유용한 용량을 절약하여 압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 PNG 파일이 있는데요. PNG 파일은 GIF와 JPG의 장점만 합해놓은 그래픽 포맷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역시 투명한 배경을 지닌 이미지를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서 한번 화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오셨다면은 저희가 구성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구성된 화면들의 이제 기본 요소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나타나 있는 파일부터 시작되는 에디트, 오브젝트, 타입 등과 같은 메뉴바가 나타나 있죠. 메뉴바, 네,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연장들, 도구들이 숨어있는 이 막대가 있는데요. 이것을 툴박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툴들이 있는 박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박스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이런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우측에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패널이라고 불러요. 패널. 자, 탭이 각각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터, 와 같은 거, 인포와 같은 것들, 하단의 레이어, 아트보드. 이러한 탭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에 맞는 내용들로 하단에 박스가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타이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접을 수 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시면은 확장시킬 수 있고, 또 더블 클릭하시면은 노멀 모드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또는 X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 해당되는 패널 박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또한 기다란 막대가 있는데 이것도 패널을 모아놓은 아이콘 단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거나 눌러보시게 되면은 그에 해당하는 스와치 패널이 나타나고요. 이번에는 스트로크 패널을 눌러볼까요? 우측에 아이콘을 눌러보시면 또 그에 해당하는 패널이 나타나요. 자, 이런 식으로 패널들을 마음대로 꺼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패널들은 툴바에서는 할 수 없는 상세한 옵션들을 좀 더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러한 환경 설정들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브러쉬, 그림 그리는 툴인 브러쉬와 또 색상을 정하는 팔레트와 또 선의 굵기를 정하는 요소들, 이러한 것들을 주로 꺼내어 놓고 사용을 하면 편리하겠죠? 또한 내가 웹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일러스트로 웹 디자인 작업을 많이 해요. 또는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글자를 나타내는, 글자를 입력시키는 타입 툴과 또 글자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팔레트,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화면이 구성된다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용자 용도에 맞게 이 환경 설정을 바로바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단에 있는 에센셜즈라는 단추를 누르면 나타나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라는 메뉴에 대한 단추예요. 에센셜즈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이건 이제 기본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 레이아웃, 페인팅, 프린팅 앤 프루핑, 트레이싱, 타이포그래피, 웹과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많이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좌측 툴바는 그대로 있고요. 우측에 이 패널들이 변경이 돼요. 보시면은 지금 타입을 구성하는, 글자를 구성하는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컬러, 스와치 전부 다 이제 색상 설정에 관련된 패널들이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는 글자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우측의 패러그래프는 문단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전부 다 글자에 관련된 패널들입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의, 즉 글자의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 패널, 이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또 타이포그래피가 아닌 나는 그림을 그리겠다, 페인팅으로 만약에 변경을 해봅시다. 페인팅으로 설정을 해보시게 되면은 컬러, 색상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스와치 컬러 팔레트를 얘기합니다. 컬러 가이드, 브러쉬 말 그대로 붓이죠. 스트로크, 붓의 설정, 심볼, 들어가는 그림 아이템을 얘기를 하고요. 레이어, 이러한 많이 쓰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에센셜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사용자 정의로 나만의 이런 패널들을 꺼내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에서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와치 팔레트를 꺼냈어요. 난 이걸 많이 쓰겠다 하시면 해당되는 이 탭을 드래그 하셔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패널들을 분리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는 이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이 패널을 많이 써요. 이 레이어를 꺼내주시고 또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패널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작업하기 쉬운 위치들로 맞춰주죠. 이렇게 드래그하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는 세팅을 마쳤습니다. 그럴 경우 이 나만의 작업 환경을 또한 저장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에센셜즈 부분에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메뉴 하단에 New Workspace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바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서 이 환경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름을 나의 작업 환경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후에 OK를 눌러주시면 자, 상단에 아까 그 영역이 나의 작업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저장되어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나의 작업 환경이라는 것이 새롭게 추가가 됐고 나머지 요소들이 그대로 있죠. 또다시 원상태로 돌려주고 싶다면 여기서 에센셜즈를 눌러서 돌아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하단에 있는 Manage Workspace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내가 만들었던 몇 가지 환경들을 관리하고 또한 삭제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Delete Workspace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될 경우에 지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OK를 눌러주시면 또 사라지게 되고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패널들을 조정하고 또한 먼저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해서 작업하기 쉬운 느낌으로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파일 메뉴의 설정, 또한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는데요. 설정이라는 부분은 에디트 메뉴의 가장 하단에 프리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러스트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설정은 바로 이 에디트 메뉴에 있는 프리퍼런스 항목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에 대한 나타나는 모습이라든지 가이드 그리드에 대한 모습들 또는 일반 설정. 자,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제너럴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좌측에 몇 가지 카테고리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하단의 세 번째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유저 인터페이스는 바로 저희가 사용을 할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브라이트니스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현재 미디엄 다크라고 되어 있는 값으로 모든 전체적인 색들이 설정이 되어 있죠. 여기서 라이트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전체적인 툴박스들이 화면 구성들이 밝게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엄 라이트로 결정을 해보시면은 더 엷은 중검회색, 또 다크로 설정을 해보시면 완전한 검정색에 가까운 컬러로 이와 같은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사용자 정의 인터페이스를 또 이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좌측에 가이드 앤 그리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이드는 안내선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드는 눈금자를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이드는 연한 하늘색으로 나타나고 그리드는 회색으로 나타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정을 해주셔서 원하는 컬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이드 컬러를 설정한다든지 그리드의 옵션들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가이드라는 안내 항목이 있어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보여지는 옵션들, 또 슬라이스라고 쪼개지는 조각지에 대한 옵션들과 같은 다양한 옵션들을 또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리퍼런스라는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만 건드린 채로 바로 저장을 누르시고 OK를 눌러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 설정, 즉 워크스페이스를 조절하는 방법과 또한 에디트에 있는 프리퍼런스 메뉴를 통해서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설정을 다시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일러스트로 하나하나씩 툴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을 학습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